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관위 서면에서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그 중에서 먼저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복투표, 대리투표 의혹이 이번에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소장에서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2시 21분과 2시 43분에 두 번 투표한 여학생, 명확하게 영상을 제출하면서 했고요. 평창동 사전투표소에서 4번 투표한 연세 있는 분, 그리고 6번 투표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송파구 풍납일동 사전투표소 중복투표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사진 등, 그리고 대치동 선거사무원 대리투표 사례,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구체적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영상 내지 사진, 신빙성이 증명되지 않은 목격 진술, 이렇게만 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의혹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기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말의 자체 조사라도 하고 뭔가 성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조사 없이 할 수 있는 무성의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따져보면 해당 투표소에 투표자 명부를 확인했냐 이거죠. 자, 해당 시간대 CCTV 자기들 내부에서 찍은 그 영상을 분석했냐, 당시 근무한 투표관리관을 조사했냐, 또 중복 투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봤냐, 이런 거는 이런 반구 말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치동 사례에 대해서도 아주 왜곡된 해석을 합니다. 선관위 말이 선거 사무에 참여한 인원의 단편적 위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선거 전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자,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눈을 부릅뜨고 누군가 밝혀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진 거지, 못 밝혔으면 그 사람 뭔가 행동이 수상하다고 주목해서 본 사람이 없었으면 자기가 관리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전국적으로 여기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오히려 원고 쪽에다가 탓을 돌리면서 너 왜 신라끝 같은 걸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냐, 이렇게 탓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고질적인 선관위의 문제적인 태도다. 지금 우리가 민사소송, 땅이 누구 거냐, 경계가 어디여야 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원고들이 애달프게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바기도 하지만, 당신들 피고 선관위는 그러면 만약에 선거 공정성이라는 목표 없으면 뭐하러 존재하는 거예요? 선거 공정성과 선거 신뢰를 위한 것은 피고 선관위가 오히려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일 말하듯이 한다는 거죠. 지금 원고 꺾어놓고 소송 이기면 답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게 무슨 소송 태도냐는 거죠. 이게 지금 첫 번째 2020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취약점에 대해서 무대응이에요. 자, 만료된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지문 인식기가 아주 제 기능을 못하죠. 그냥 중복 식별 기능도 없고, 이런 것이 시스템 취약점으로 지적되는데 아무 이런 방구 말이 없죠. 취약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시도를 했고, 인적으로 잡아내지 못했으면 성공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경기를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은 남의 나라 일 취급하듯이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관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까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표지 이상 의혹을 보면 원고들이 여러 장씩 겹쳐진 투표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 마찬가지고, 붙어있는 투표지, 머리가 잘린 투표지, 22대 총선 투표지가 발견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고 사진과 영상들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겹쳐진 투표지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자, 보십시오. 수많은 투표지를 단상 위에 이렇게 쏟아가지고 펼치는 과정에서 일부 투표지가 겹쳐지는 것은 당연하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쏟아 부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서너 장씩 이렇게 딱 맞물려가지고 겹쳐져 있는데, 그렇게 깊숙이 이렇게 딱 펴졌던 것 이렇게 겹쳐져 서너 장씩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흩어져 있는 걸 쏟아붓다가 그런 모양이 납니까? 이런 궤변을 2020년 때부터 사실 법원이 받아주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말 되는 것처럼 계속 우기면은 말이 되는 듯한 일종의 이제는 거의 범죄적인 행위로 양심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공무원이 하는 말이. 자,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투입 전에 투표지 정리 과정, 수작업으로 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수 있대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찍고 제출된 영상들은 여러분들 그때부터 많이 보셨겠지만 떡하니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자, 그거에 투표하면서 내려놨더니 떡하니 이렇게 접쳐져 가지고 단단히 접쳐져 있는 것을 이거 문제네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해요? 정말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투표지 분류기에 넣으려면 펴서야 넣죠. 펴는데 어떻게 접쳐져요? 여러 장을 함께 가지고 이렇게 툭툭 친다는 그 이야기인가 봐요. 그럼 여러 장을 만번 양보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돈 세려고 칠 때처럼 이렇게 치면은 접쳐집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넣으려는 사람은 접을 이유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펴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보시면 알겠지만 펼쳐져서 들어가야 에러가 덜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러 장이 겹쳐진 문제를 제기했는데 투표지 분류기에 넣기 위한 수작업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웬 말이에요? 이런 걸 서면에다 쓰고 있다고요. 기가 막히죠? 자,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서는 그냥 갖다 연수할 걸 그냥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원고들의 의혹 제기로 검증했는데 다 문제없다 했다. 그때 검증도 종이 이 감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스탑 더 스틸 책과 여러 영상으로 많이 제가 이 동영상으로도 라이브 방송했었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투표지가 이 투표지냐고요. 그러면은 만번 양보해서 그때가 문제 없었으면 지금이 문제 없다는 것이 자동으로 나옵니까? 그때도 문제가 오히려 많았는데 검증 의혹이 제대로 된 게 아닌데요. 그냥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일종의 상습범 취급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뭐 문제 제기도 아니죠. 그냥 음모론입니다. 이런 태도인 거죠. 그때 다 없는 거 다 밝혀졌잖아요. 아니 지금 투표지가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서 밝혀졌습니까? 자, 이 태도도 정말 공기관이 할 말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투표함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옛날 투표지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은 이 투표함이 나온 개표소, 투표소 선관위에 누가 그런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보니까 그런 겁니다 하고 진술서 하나 제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위 경위서 같은 거를 공무원이 쓸 일이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적어도 불문 경고라도 받을 일이죠.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 불신을 자꾸 주면 되나? 왜 투표함에 옛날 투표지를 왜 남겨요? 그것도 이상하지만 경위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위를 다 따져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자체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도 철저 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하는 모양새를 보십시오. 뭐라 해요? 그거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왜 따져?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거. 요만한 꼬투리라도 있으면은 꼭 그렇게 나오지. 이 태도로 하고 있는 게 무슨 구체적인 해명을 했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단 거예요. 옛날 투표지 밑에 붙어 있다가 나올 수 있지. 왜 호들갑이야? 그 이상의 무슨 정보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서면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50일 남았는데. 자, 투표함 관리에 대해서 원고들이 참관인 서명 없는 투표함이 발견된다.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었다. 행랑식 투표함 이상하다. 그래서 행랑식 투표함에 막 그 열린 자욱이라든지 이런 거 눌려 있는 것이 갑자기 부풀려졌다든지, 그리고 CCTV상 투표한 개수가 증가된 거,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거는 이래요. 투표함 이송에는 뭐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이송과 함께 탑승하며 경찰이 동반하는 바 부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규정이 이래 돼가지고 그 규정대로 다 할 거니까 뭐 따질 필요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 영상에 명백히 길가에 투표함들이 막 내려져 있는 것들 영상들이 있어요. 그건 조작이라고 말도 못 하는데 이건 무슨 규정에 있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조사하나? 없다는 거죠. 제 목이 아플 지경.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죠. 조사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자신들의 그래서 가족회사 선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까? 그래서 보안 점수 만점, 실제로 해보니까 최하, 낙제점도 안 되는,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참 그 태도가 일관되는 거죠. CCTV 영상에 미추홀 개수가 증가했어요. 좋아요. 자신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밝혀주면 되잖아요. 진술서를 쓰고. 그런 거는 없이 그냥 떼우고 넘어가려 한단 말이에요. 외따져식으로. 이 영상 우리 보고 무슨 제대로 증거가 되게 영상이나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 이 CCTV가 가짜라는 말은 못하고 자기들이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놔야죠, 서면을. 지금 벌써 지난 세월이 6.3 대선 이래 얼마나 지났습니까? 왜 못 내놓습니까? 일부러 끌고 싶은 겁니까? 자, 그래서 여기 답하는 게 밑에 보시면은 투표함 보관 장소가 CCTV로 계속 감시되고 국민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투입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끝이에요? 이건 그러면 이 영상이 가짜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지금 국제사회에 한번 내놔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거의 진짜 우리가 민주주의 발달이 정말 덜 됐다고 하는 나라의 수준 답변 아니겠습니까? 선거라는 게 국민들을 절망시키는 무늬만 선거지, 사실은 이거는 선거라고 할 수도 없다, 실질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거의 태도 아니냐고요. 아니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가짜라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영상이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명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중복 투표, 대리 투표,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주 궤변과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개표 과정의 이상 의혹부터 그 뒤 의혹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